데뷔 12년 만에 얼굴 없는 가수에서 비주얼 가수로 등극한 분이 있죠. 매번 폭발적인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가수 김범수 씨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게, 지난 한 해 정말 바쁘게 지내셨어요. 네. 그죠? 지금 요즘 어떤가요? 너무 눈꽃을 뜰 새 없이 지내다가 정말 잠깐, 아주 짧게, 달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네. 오히려 열심히 달릴 때보다 더 피곤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네. 빼놓고 김범수 씨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범수 씨의 진가가 묻혀있던 진가가 발견이 됐는데 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가수 김범수 씨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짧게 얘기하면 얼굴을 찾아준 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음악적으로 제 음악을 모르셨던 분들은 뭐 계시긴 계시겠지만은 뭐 제 음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거든요. 제 노래도 많이 알고 계셨고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가수를 하면서 서운하다 그런 생각 뭐 어렸을 때는 해본 적이 있지만 데뷔 10년 차를 지나고 나서 사실 그런 서러움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활동을 하다가 뜻밖의 제 이 얼굴 그리고 또 제 인간적인 모습들까지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 모습들까지도 녹여서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뭐 방송에 있어서는 정말 아버지 같은 고향집 같은 그런 프로다라고 앞으로도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가수들이 등장을 했을 때 라이벌 경연 형식으로 했을 때 그것도 네로라는 가수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시청자들도 놀랐지만 가수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까라는 게 정말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김범수 씨 같은 경우는 흔쾌히 승낙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출연을 승낙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 생각의 포인트라 그럴까요? 그게 있었는지요? 사실 처음에 그 김영희 국장님이 가수들을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제안을 했을 때 단 한 명의 가수도 한 번에 오케이를 한 가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방송 자체가 가수들에겐 큰 부담이었을 것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사실 예능 프로그램 뭐 쇼 프로그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던 가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잘 만들어왔던 이미지조차도 오히려 깨지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굉장히 컸었고요. 음악이 주가 되는 예능 프로라고는 하지만 예능 프로에서 음악이 주가 된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리고 가수들끼리 서로 겨룬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도 사실 좀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랬는데 그 세 가지 모두가 방송이 잘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심과 동시에 다 노파심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희 다 하길 참 잘했다라고 가수들끼리 나중에는 얘기했지만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아마 다 꺼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안 한다고 몇 번씩이나 제가 이렇게 정중히 막 말씀드리다가 결국에는 그분의 이게 눈빛을 딱 봤는데 이게 열정이 보이시더라고요. 이 뭔가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죠. 그 눈빛에 넘어가셨네요. 근데 보면 정말로 긴장을 하는 게 보여요, 가수들이. 그래서 저 정도일까, 정말로. 사실 이렇게 콘서트도 많이 했던 가수들인데 저 정도의 부담감이 생길까 그러는데 정말 그러던가요? 이유 말할 수가 없고요. 이게 계속 좀 고조가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끼리도 아니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떨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리는 그야말로 무대에서 떨어본 지 오래된 가수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분들일수록 더 많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때 초창기 원년 멤버였던 뭐
그 가장 맏형이었던 김건모 선배부터 네, 시작해서 이소라 누나까지 뭐 이소라 씨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한참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 같은 분들보다도 더 많이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선배를 보면서 또 저희는 또 더 떨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한번 딱 되니까 어떤 압박감인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가 짓누르는 거였길래 그 압박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그 해답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는데 왜 떨고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경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연을 통해서 뭐 꼴등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무대를 혹여나 망치거나 실수를 통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느낌을 보여주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더 컸던 것 프로답지 같아요. 않은 모습으로 네. 보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보통 지금의 기존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이제 그 준 아마추어 아니면 아마추어 분들이 경연을 벌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부담이 덜 되는 거고 이제 경력이 더 많고 무대에선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 부담감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제일 막내였거든요. 제일 편하게 그래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경연 네. 중에 정말 새로운 모습, 파격적인 모습을 많이 선보였어요. 그 춤도 추고 뭐 네. 이렇게 스타일도 뭐 정말 새로운 스타일로 네. 그리고 안경조차도 네, 네. 어느 순간은 화제가 되고 네, 네. 그랬는데 이렇게 다양한 춤과 노래 그리고 새로운 시도였을 텐데 네. 발라드 쪽으로만 네. 하다가 뭐 퍼포먼스도 네. 하고 근데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된 네. 건가요? 아니면 또 그러니까 갈수록 욕심이 생기던가요?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두 가지가 아마 네. 같이 이렇게 상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정말. 이런 쟁쟁한 분들과 한 무대에 선다는 거. 그리고 제 첫 번째 목표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의 감동만 드리면 저는 떨어져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또 이왕 이렇게 된 거면 한번 무대를 즐겨보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가수로서의 제 모습을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쏟아보자. 그런 욕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욕심이죠. 두려운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민과 함께라는 그 경연 때 그 곡도 그렇고 희나리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음악 프로 내지는 뭐 제 공연이라면 조금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무대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도 미친 척하고 네. 이럴 때 한번 해보지 언제 해보냐 그런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뭐 또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한 없이 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 네. 그러니까 아니면 또 바꿔서 말하면은 언제부터 어떤 곡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나 즐기자라든지 보여주자, 네. 뭐 미친 척 해보자. 네네. 어떤 때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가장 힘들었던 무대는 그 이승철 선배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불렀던 경연인데요.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순위를 차지를 했어요. 사실 그때는 몸 상태도 너무 많이 안 좋았고 컨디션도 최악이었고 또 이래저래 다치기도 했었고 이게 멘탈도 많이 이제는 좀 이 경연이나 이런 틀에 이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이제 그 경연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네버엔딩 스토리가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또 이승철 선배 곡을 또 제가 또 대신 부르는 거라 이거 정말 너무 큰 부담.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표현.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얘기를 인용하면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끌려가는 이제 예. 처단을 받는 네네네. 것 같은 느낌? 네. 정말 그 직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망을 갈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떠나고 싶은데 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 뒤에 저를 편곡을 도와준 돈 스파이크를 비롯해서 제 스태프들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서
뭐가 되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내려놓고, 오히려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던 예. 것 같고, 뭐, 그 다음부터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오히려 그냥 내려놓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음에는 편해요. 즐기자. 네. 방금 돈 스파이크 네.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유명해졌어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유명해져서, 예. 예. 그래서 그와의 인연은 어떻게 네. 시작이 됐나요? 참 오래된 인연인데요. 네. 제가 데뷔 초에, 그러니까 데뷔도 하기 전이죠. 제가 연습생으로 처음 회사에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을 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구나. 제 오디션을 이렇게 같이 참관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이 그랬더니 회사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같이 어차피, 다 새내기였던 거예요. 예. 그분도 이제 그 회사의 전속 작곡가로 들어와 있었고, 예. 저도 이제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해서 두 사람이 처음, 저는 연습생 시절, 그리고 그 형은 이제 작곡가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만나서 보내다가, 중간에 한 거의 5년 이상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저는 이제 또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이러다가 연락이 끊기고 그랬는데, 이 나는 가수가 섭외를 받고 이왕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편곡자를 한 명씩 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가수분들은 편곡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보고 잊혀졌는데도 그 실력이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그리고 그분도 실력에 비해서는 많이 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고